우리 일단 그 8쪽에 있는 내용부터 쭉 보고 갈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에 할 때 잘하셔야지 한 학기가 편합니다. 알겠지? 같이 합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한 게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과 발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호를 좀 먼저 만들 텐데, x가 a다라고 하는 것과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여기 이 극한이라는 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x가 a라고 하는 건 a에서의 어떤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fa라고 하는 어떤 함수값의 의미예요. 함수값의 의미고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걸 좌표 평면상에서 이야기하려면 주어진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함수의 어떤 특정한 한 지점 a라고 하는 어떤 한 지점을 정해 그리고 이 a의 화살표를 취한다는 얘기는 a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a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왼쪽과 오른쪽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게 가까워지는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a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요 점의 y값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fa라고 하는 y값이 있으면 이 점으로 얘가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는 거지.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극한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x가 a에 가까워진다의 의미를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x가 a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는 아닌데 그 a라는 값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a에서의 값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할 거야. 요 값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그래프가 실제로 그려졌을 때 그 그래프의 모양이 오고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요 a라는 점에서 끊겨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오는 것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오는 것에 따라서 이들이 갖는 값이 이렇게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값이 이렇게 와서 가는데 이 가까워지는 어떤 a라는 값에서가 비어있고 점이 이쪽에 있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a에 가까워지는 건 이 점으로 가까워지는데 a에서의 값은 따로 있는 거지. 이럴 수 있는 상황들도 앞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x는 a에 가까워지면 이 fa하고 같은 값을 가져요. 같은 값을 갖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을 따로 표현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모이는 건 같은 점으로 모이는데 여기 값은 다른 데 있는 거지. fa는 여기에 있고 x가 가까워져서 가까워지는 값은 요 또 다른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저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 표현을 약속하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어떤가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어떤 값을 갖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 값을 뭐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여기 나와 있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라는 요 함수는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요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 걸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저렇게 어떤 특정한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많이 봐왔던 것 중에서 분수함수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을 보일 수도 있는 상태다. 이랬을 때 x가 여기 특정한 값 a라고 하는 이 값에 가까워지게 되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한없이 커지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한 것 중에서 무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이 기호는 그냥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기호가 된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얘하고 만나지는 않고 한없이 이런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저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x가 a에 가까워져. 그치? 가까워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 A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과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가. A에다가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플러스 기호를 맞추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 옆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이건 A의 오른쪽, 얘는 A의 왼쪽. 여기 붙어 있는 게 그래서 A의 오른쪽에서 이 함수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 얘가 오른쪽에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게 되면 이 함수는 어떻게 돼? 한없이 큰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무한대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발산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발산. 어떤 값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 주어진 이 함수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에서 오나 또 왼쪽에서 오나 그 값이 같은 값으로 모이는 이런 상황은 이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는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같은 이야기로 왼쪽에 가까워져요. 얘가 이 값이 한없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절대값만 놓고 보면 한없이 커지는데 방향이 아래쪽인 거야. 이럴 경우에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음의 무한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게 되는 거야.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용어들이야.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 용어들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통해서 어떤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고 있다. 두 번째, 무한대라는 기호를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배워야 되고. 왜? 올라가요. 안 어려워요. 지난번에 놀아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안 놀았어요. 아팠어요. 세 번째, 수렴이라는 용어, 수렴이라고 하는 거. 네 번째, 발산이라는 용어들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무한대는 그냥 플러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의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라고 쓸 거고, 음의 무한대는 아래쪽으로 한없이 커진다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걸 의미하고. 수렴이라는 이 표현은 어딘가 한 점으로 모이는 거. 발산이라고 하는 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발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A의 플러스, A의 마이너스와 같은 이런 어떤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 이런 용어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우극한이나 좌극한 이런 용어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여기 양쪽 페이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8쪽에 맨 위에 있는 박스 안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가 A에서 함수의 수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모이는 상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모은다.
알파에 수렴한다, 알파로 모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알파를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 리미트라는 기호를 씁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알파 또는 x가 화살표로 표시했죠.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기호를 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x가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a라는 한 지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 함수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잡을 거고요. x축의 음의 방향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볼 거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기호는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를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이 함수는 이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래프를 이만큼 그렸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그렸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간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그래프를 따라 움직였을 때 이 그래프를 쭉 그리는 과정에서 이 뒤에 걸 그리지 않는 건 얘가 위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 같은 의미에서 저 왼쪽에 있는 건 얘가 이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함수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내려간다. 어딘가로 모이지 않는 한없이 작아지는 한없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은 양쪽 끝에서 일어날 수 있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x축이라고 하는 얘만 놓고 봤을 때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a라는 값으로 모이는 방법, a를 x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 x가 가고 있는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요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x가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의미하고 어떤 특정한 값 a를 기준으로 해서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 중간쯤에 있는 이 a라는 값은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a의 플러스,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a의 마이너스 방향에서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극한들을 구할 거란 말이지. 극한들을 구해 나갈 거야. 괄호 2번에 8쪽의 두 번째 x가 무한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갈 때 함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개념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나오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이런 꼴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다 0 취급을 하게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무엇인가에서 몇 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0으로 볼 거야. 응? 피자 한 판을 놓고 그 피자 한 판을 반으로 잘라서 내가 먹는다라고 하면 2분의 1 판을 먹는 거지. 그지? 충분히 먹었다라고 봤을 때 2분의 1, 4조각을 내면 4분의 1, 8조각을 내면 8분의 1만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요 얘를 한 10조각을 내요. 10조각 중에 하나, 100조각 중에 하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면 내가 먹어야 되는 그 피자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얘를 갖다가 무한하게 나눈대요. 정말 계속해서 자르고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먹으나 마나 한 양의 의미로 얘를 갖다가 0 취급을 할 거라고. 저 무한하게 쪼갠다의 의미를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나? 제일 처음에 그 피자를 반죽할 때 만들었던 밀가루 한 알의 크기 요만큼을 먹었다고 먹은 건 아니잖아. 응? 무수히 많은 모래알들 중에서 내가 모래 몇 개 갖고 왔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그게 매우 작아서 0에 가까운 그 상태를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x를 한없이 크게 분모가 한없이 커져. 한없이 커졌을 때 그 중에 2개
요거의 의미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0 취급을 할 거고 이 0의 진정한 의미는 무한소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주어지는 이 값을 앞으로는 0이라고 쓸 건데 이 0의 정확한 의미는 무한소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반대 상대되는 개념이야. 무한대라고 하는 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얘는 반대로 한없이 작아져서 그 양의 크기가 매우 작은 상태. 이걸 무한대분의 상수 0이라고 쓰고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아 얘가 무한소야. 완전한 0은 아닌데 0 취급을 할 거야. 극한의 의미가 약간은 다른 수학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미로 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프로 보면 그래요.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뭐 제가 예로 들었던 x분의 1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x축과 y축을 정근선으로 하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봤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죠.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점점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얘를 0이라고 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0은 안 되죠. 이게 점근선이니까 0이 되지는 않으나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극한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함수 값은 어디로 가느냐, 그 함수의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극한이다. 극한. 자,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시도는 언제나 대입입니다. 대입. 왜냐하면 극한값과 우리가 다루는 수많은 많은 극한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극한값과 그리고 x는 a에서의 요 함수값, 이 좌변에 있는 걸 극한값, 이 오른쪽에 있는 걸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루는 참 많은 것들은 이 두 개가 같은 게 정말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x에다 a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와 극한값이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8쪽이죠. 1번에 나와 있는 것도 x가 1에 가까워져요. 그럼 x에 1을 대입하세요.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과 1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거든. 근데 x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1이라는 점에 가까워지는 오른쪽 왼쪽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볼 텐데 얘가 1을 대입해서 만나는 이 점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빼기 3은 0이라고 하는 극한을 확정 지어도 된다는 얘기지. x가 1에 가까워진다.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할 때 1, 2, 3 그래서 얘는 0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이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경우에 다항 함수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1을 대입해서 구한 값과 극한값이 일치합니다. 함수 값과 가까워지는 이 값이 같은 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입해서 구해라. 대입해서. 알겠어? 1번의 경우에는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자, 대입을 할 경우에 2번도 마찬가지죠. x에다 1을 대입하면 2분의 4.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도 2가 돼버리는 거지. 함수값하고 일치하는 경우, 함수값이 하나의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답으로 하면 된다. 자,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상수 함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숫자 하나만 딸랑 있는 거야. 근데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상수 함수가 어떤 함수야? 상수 함수는 y축과 평행한 함수지. 이게 y는 c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x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요 a에 가까워질 때 요 값은 그냥 그대로 c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3번의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 5 얘는 는 5야 그냥. 얘는 그냥 5가 되는 거죠. x가 3에 가까워질 때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든 3에 가까워지든 이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던 간에 요거에 대한 결과는 그냥 5다. 오케이?
4번도 x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루트 4 그래서 2가 되겠죠? 응? 2 루트 4.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자 5번의 경우에 x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2라고 하는 값에서 자 얘네들을 우리가 추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x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자, 무한대의 성격상 무한대가 뭐라고? 영민아 무한대가 뭐라고? 무한대를 뭐라고 네가 정의를 해야 돼? 응? x가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x가 무한대다 무한대로 간다 이거는 x가 그냥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자 무한대라고 하는 결과에다가 내가 무한대를 더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한없이 커지는 거에다 한없이 커지는 걸 더했어. 그럼 뭐가 될까? 이것도 무한대예요. 맞아요. 이건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무한대는 그냥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더 빨리 커지겠죠. 그치 민서야? 맞지?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가 돼야 돼. 무한대에다가 내가 여기다 3을 더해요. 그럼 뭐가 될까? 이것도 무한대야. 한없이 커지는 상태. 무한대에서 내가 한 50쯤 뺐어. 한없이 커지고 있는데 50을 뺐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그냥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야. 응? 무한대라고 하는 건 50이라는 숫자가 비교도 안 될 만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지고 있는 상태에는 변화가 없죠.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했어요.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곱했어? 그럼 무한대겠지? 그치? 무한대에다가 3을 곱했어. 그럼 무한대지? 그치?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어요. 마이너스 3. 자, 이건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주냐면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야. 커지고 있는데 방향이 아래쪽으로 커지는 음의 무한대가 된다. 음의 무한대. 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3으로 나눠. 이것도 무한대야 그냥. 무한대를 이번에는 마이너스 2로 나눌까? 음수로.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지? 한없이 커지고 있는 것에 한없이 커지는 걸 더하거나 곱하는 거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얘네들은 전부 다 무한대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서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될까? 0? 오,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누가 더 큰 무한대?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n제곱에서 n을 뺐어요. x제곱에서 x를 뺐다고 합시다. x제곱에서 x를 뺐는데 이 x를 무한대로 보낸대.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 앞에 있는 무한대는 무한대를 제곱한 거고 얘는 그냥 무한대인 거잖아. 그지? 야, 무한대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얼마나 크겠니? 그지? 이 뒤에 있는 무한대하고 비교하면 이 무한대가 너무나 커서 얘는 그냥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무한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게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x가 있어. 얘네들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이 두 개를 내가 뺀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것의 무한대는 이 뒤에 것의 무한대보다 딱 1만큼 큰 거지. 그지? 이 무한대는 이 무한대하고 똑같은데 얘가 1만큼 더 크니까 없애고 나면 얘는 1로 가겠지?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면 없어질 거 아니야. 1만 남을 거 아니야. 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은 이 간격이 딱 1만큼 차이 나요. 어디에서 확인해도 1만큼 차이 나. 요놈도 무한대로 가고 요놈도 무한대로 가는데 그 무한대의 차이는 딱 1만큼이야.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식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따라서 얘는 그 결과를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야. 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이건 얼마야? 기호만 놓고 보면 나눠주면 1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한대가 어느 쪽 무한대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역시 이제 부정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거야.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무한대라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무한대와 무한대 또는 무한대와 어떤 상수 사이의 결과를 예측할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들을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라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잠깐 비쳤던 건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 빼기 1은 뭐가 된다고? 응? 얘를 계산하려고 x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어봐. 무한대 마이너스 1분의 2가 남을 거 아니야. 그제? 무한대 빼기 1은 뭐가 되니까? 1은 그냥 무한대일 거고 1 뺀다고 뭐 달라지나? 계속 커지지? 그제? 그리고 분자에는 2가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우리 뭐 취급하자 그랬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물론 막 여기 썼는데 여기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뭐 취급하자? 피자를 갈아서 영. 이 0이죠. 내 그 밀가루 2개 먹었다니까. 추워요. 좋아요. 네.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다. 그치? 자, 여기에 지금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쓰일 거라.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은 앞으로 0 취급을 할 겁니다. 응? 0 취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보여지게 되면 0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5번은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것도 이제 이거에 의해서 6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x가 음의 무한대 x분의 1 더하기 1 이게 돼 있어. 그럼 여기다 내가 똑같이 x에다 무한대를 대입해. 무한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더하기 1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뭐가 되니까? 응?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의 결과는 1만 남는다. 응? 선생님, 얘 음의 무한대인데요. 맞아요. 음의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이 주어졌을 때 이거의 0은 뭐 여기다 부호를 굳이 붙인다라면 마이너스가 붙겠지만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0이나 그냥 얘네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0 취급을 하게 될 거예요. 응? 분명한 건 얘네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x가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0의 양수값에서 가까워지는 거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음수값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부호 선택을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응?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 어느 쪽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오면 얘는 음수 취급을 할 거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양수 취급을 할 거야.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니까 뒤에 가면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9쪽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다 보여줬는데 안 썼네. 이거 다 보여주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자, 9쪽으로 넘어가면 다 기억하고 있죠. x가 a에 가까워질 때 함수에 대한 어떤 발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맨 위에 읽고 있습니다.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함수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에 대한 이 결과 자체가 무한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표현을 할 거고, 두 번째 똑같은 과정에서 얘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이 fx라는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진다. 한없이 작아지는 걸 의미하죠. 이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황들 또 다 똑같아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fx가 뭐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이 fx가 한없이 커질 수도 있을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와 같이 이런 식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상황은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발산이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에 대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x의 입장에서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 중간에 있는 어딘가로 모이는 거고 x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인 거지. x가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무한대, 왼쪽으로 가는 게 음의 무한대야. 그러면 여기서 써져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의미는 뭐야? 우변의 의미는 우변의 의미들을 그림으로 보면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 y축, x축, 원점. 여기 어딘가에 중간에 있는데 얘가 a에 가까워지는데 이 그래프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점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한없이 커지잖아.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 요놈은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y값 자체가 이 함수의 y값이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걸 갖다가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놈들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이런 식의 어떤 함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자 x가 한없이 커졌더니 요거의 y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요 함수는 아래로 내려가.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응? 어떤 함수의 경우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직선 1차 함수가 있는데 x가 한없이 커졌더니 y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한없이 커졌는데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는데 y는 위로 올라가. 플러스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갔는데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y값인 거야. y값. 위아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x가 향하고 있는 건 x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 a라는 지점으로 모이느냐,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건 왼쪽으로 갈 때, 그때 이 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결과들이 무한대로 표현되면 이건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7번의 결과를 우리가 답을 하면, 자 7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x가 0에 가까워져요. 0이 아닌 겁니다.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 분모에다 0 대입하면 뭐 돼? 분모가 이제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0분의 2라는 결과가 나오지. 그럼 그 0이야 뭐야? 아니야. x가 0에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2라고 하는 이 값의 결과는, 이거는 우리 무한대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한대. 왜지? 왜일까? 예를 들어서 x가 뭐 1분의 2, 이거 얼마야? 2. 얘가 더 작아지는 거야? 0.1분의 2. 이거 얼마야? 19패 위에 분모 문자에 19하면 20대지. 0.01분의 2. 200. 0.001분의 2. x가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값들은 어떻게 돼? 점점 커져서 한없이 커지겠지. 분모가 0.00000에서 막 이렇게 하고 분자에는 2만 딸랑이 있어요. 이 숫자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x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저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의미에서 무한소분의 상수꼴은 이 상수의 부호에 따라서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나오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한소분의 양수는 양의 무한대, 무한소분의 음수는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 거야. 알겠어? 그럼 8번의 경우는 어떻게 돼? 8번의 경우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x제곱 1-x제곱분의 1, 1-x제곱분의 1. 자, 이를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0을 집어넣을 거예요. 0의 제곱분의 1.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뭐가 돼? 응? 얘는 무한대가 될 거니까 1에서 무한대 빼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 응? 얘는 음의 무한대가 돼야 되지. 음의 무한대. 1에서 한없이 커지는 걸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결과가 최종적인 답으로 나와야 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자, 다음에 9번의 경우에도 9번은 결과가 뭐가 될까요? 음. 3. x가 어디로 가는데? 무한. 무한하게 커지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라고 써야 돼?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3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죠? 마이너스 무한대. 10번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가 돼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원래 여기서 벌써 보여질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x가 무한대를 넣으면 앞에 거에 무한대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1이 되는데 이 무한대를 제곱한 값이 이 뒤에 거에 아주 미미한 역할이기 때문에 무한대를 두 번 곱했으면 얘는 엄청나게 큰 무한대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를 이해하기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해를 하면 더 정확하겠죠. 얘는 x가 커지잖아. 그럼 y 값도 한없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번은 어때요? 11번에 x 빼기 4라고 하는 함수는 무한. x가 어디로 가는데? 아래로. x가 어디로 가? 아래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왼쪽으로 가죠. 이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x-4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여기 마이너스 4를 지나면 이런 1차 함수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 함수는 어떻게 돼?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라고 하면 그 그래프를 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약속들을 몇 가지 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 0이라고 하고 무한소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다. 1-2x 제곱은 얘는 어떤 함수야? 1-2x 제곱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예요. 그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대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에서 x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x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 그랬을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돼? 이 함수는 아니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음의 무한대. 왜요? 음이랑 만나면 플러스예요? x 제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가면 1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했지.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이건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이 플러스 무한대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곱하면 1 빼기 무한대가 되는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 적어도 이제 발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렴과 발산에 대한 판단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발산하는 것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 이거 아래쪽으로 가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 y 값은 아래쪽으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나름 이게 지나고 나면 별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10쪽에 있는 이야기 계속 갑니다. 10쪽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알파를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우극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a 옆에다가 플러스 붙여서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알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또 함수 fx의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x가 a에서의 함수 fx의 좌극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a 옆에 마이너스 붙여서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값은 베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하십니까?
자, x가 a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라고 하는 이 어딘가 중간에 있을 때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방법과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분명히 a보다 조금 작을 거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a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요 a 옆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과 a 옆에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점이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이 그림은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나눠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얘가 a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 함수가 끊겨 있어서 가까워지는 그 점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자 a라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a에 가까워진다. a에 가까워지는데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하고 리미트 x가 a의 왼쪽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결과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잖아. 큰 쪽에서 오는 건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요 값이 알파에 가까워지게 되고 근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이 상황에서는 이 함수를 따라오면 베타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결과는 베타가 되게 되겠죠. 그지? 우극한의 결과는 알파, 좌극한의 결과는 베타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걸 구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극한값이 그럼 얼마냐? 라고 물을 거예요. a에 가까워질 때. 그럼 a에 가까워지는데 그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극한을 확인하고 좌극한을 확인해서 이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이렇게 같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아.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11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왼쪽 10쪽에서는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을 이야기할 때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A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13번) (14) (15) (16번에) 있는 것들을 그 그림을 보고서 이해하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봐봐. 응? 주어져 있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1 여기에 2가 있고 0, 1 얘가 2가 되고 얘는 3인 이런 상태에서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자 13번에 대한 결과 0의 우극한은 얼마야? 0이라는 점에서 우극한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우극한은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0에서의 좌극한은 뭐가 돼야 돼? 0에서의 좌극한 x가 0에서의 좌극한 이게 이쪽에서 오는 거야. 그럼 이 좌극 왼쪽에서 오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민서야 잘 봐봐. 이 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함수의 그래프를 잘 봐봐. 이 함수는 작은 쪽에서 이렇게 와. 그리고 여기서 끊겨. 그런 다음에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런 다음에 얘가 쭉 진행하지. 그런데 3에서 끊겨. 근데 이 3에서의 값은 요 아래쪽에 있어. 그리고 이 2를 지나고 나면 다시 계속 그대로 가. 이게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왼쪽부터 쭉 이야기해보면 0에서의 좌극한은 0에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은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0에서의 함수값 아니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한은 뭐가 돼? 0에서의 우극한은
1로 모이고 있는 거야. 생각. 영민아, 고개를 들고 여기를 봐봐. 다시 봐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서 얘가 0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져. 그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 표현할 때 x가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이 함수의 값은 0이 되는 거라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게 되면 x가 0의 우극한을 구해라 라고 하면 1이라고 답을 해야 돼. 응? 영민아.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0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되는 거야. 색칠되어 있는 거. 1. 자, 2에서 볼까? 2에서? 1에서 x가 1에 가까워질 때 1에서의 상황을 보면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가까워져도 여기 있는 2로 가고 있고 2. 그다음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얘는 2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도 그냥 2인 거야. 그치? 그럼 얘는요 리미트 x가 1에서의 극한값이 얼마니? 라고 하면 2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는 요거죠. 리미트 x가 0에서의 극한값은 얼마니? 라고 물으면 0에서의 좌극한은 0이고 0에서의 우극한은 1이니까 다르잖아. 없는 거야. 극한값이 없다고. 0에서의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없는 거야.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모두 2가 되기 때문에 2라고 써도 되는 거야. 함수값도 2야. 함수값도 1에서의 함수값도 2가 되는 거지. 자, 2에서의 상황은 잘 봐봐. 2에서의 상황은 여기 2라는 요 x가 2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값이 얼마야?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어디로 가? 2에 가까워지는데 2에 가까워지잖아. 왼쪽에서. 이 함수 어디로 가? 3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값은 얼마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것도 3이야. f2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2에서의 함수값은 요놈으로 얘기해야 돼. 얘는 2야. 자, 묻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 좌극한 안 따지고 2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은 얼마야? 3이라고 얘기해야지. 다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 얼마였어?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 2.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 0에서의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에서의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이니까 2라고 말했고 2에서의 극한값은 함수값은 따로 있지만 극한값은 어때? 같은 데로 왔지. 왜? 선생님 여기 비어있는데요. 이래도 되는 게 극한은 2가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는 거야. 2가 아닌 거야. 2가 아니기 때문에 이 2의 바로 옆에 그게 둘 다 2로 모이고 3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얘네 3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함수값은 어때? 0에서의 함수값은 1, 1에서의 함수값은 2, 3에서의 함수값은 2. 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지만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은 달라. 그래도 극한이 있는 거야. 달라도 있는 거야. 네? 그림을 이해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림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수 있다. 답할 수 있어야 돼.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수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17번 볼까?
17번에 주어져 있는 요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 이 17, 18번에 들어있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x-1분의 절대값 x-1. 자, 요놈을 가지고서는 질문하기를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구하는 게 17번과 18번이에요.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 함수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자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x가 1보다 크면 뭐라고 써야 돼?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x 빼기 1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얘는 양수니까 얘는 1인 거지. 맞냐? x가 1보다 작으면 분자에 있는 값이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달려서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돼. x가 1에서의 값은 얼마야? 1에서의 값은? 아니죠. 1에서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걸 갖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고 x축을 중간쯤에 그려야겠다. x축이 이렇게 있어. 이게 x축, y축, 원점, 그리고 여기에 1을 기준으로 해서 1의 오른쪽은 얼마? 1보다 크면, 그지? 다 1이야. 여기는 다 1이야.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다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 함수의 그래프가 요거라고. x 빼기 1분의 절대값 x-1. x 빼기 1분의 절대값 x-1은 그래프 자체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비어있는 거죠. 1에서의 함수값은 없어요. 1에서는 어떤 값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해했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붙여요. 응? 여기다 문제를 줍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이 함수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 이게 17번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는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자, 묻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 얼마야? 그래서 얘는 없다가 돼야 되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19번 봐봐. 19번 19번 풀어봤어? 여기부터가 숙제였던 것 같은데 x가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함수에 대한 해석 없이 바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를 어떻게, 이 극한을 어떻게 구해야 돼? 자, x가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 오른쪽에서. 자, 그럼 우리 해석해야 돼.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왜? 마이너스 1일 때가 0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조금 큰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양수라고 봐야지. 양수니까 얘가 어떻게 써져?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1이 되고 분자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되지. 그지? 그럼 분모 분자에서 x 플러스 1을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x 빼기 1만 남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자, 과정을 여기 정리합니다.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은 그냥 x 플러스 1,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따라서 약분하고 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여기 남는 건 x 빼기 1만 남아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20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지금 이때 요 분모는 x 플러스 1이 안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으니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음수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는 절대값 x 플러스 1은 양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절대값 없이 그냥 x 플러스 1만 썼잖아. 근데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없앴어. 그리고 얘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남는 결과는 쟤처럼 안 나오죠.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인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x 빼기 1이 아니라 분모의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처럼 해석해 볼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fx를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타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 x 마이너스 1이 되면요 얘는 x 마이너스 1만 남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여기가 2가 돼야 되죠. 2가 되면서 얘가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돼야 되지. 이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똑같이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쪽에서는 여기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여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을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우극한을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좌극한을 구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여기 끊겨버린 거죠. 끊겨 있고 절대값들을 해석하고 나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의 극한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없다가 돼야 되죠. 그지? 지금은 우극한과 자극한을 분리해서 구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2가 된 거야. 근데 얘를 합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해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답해야 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쪽에 보면 11쪽에 나와 있는 절대값 x분의 x 절대값 x분의 x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하여 0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라 라는 게 문제야. 그래서 얘를 내가 fx라고 두고 얘를 갖다가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 함수를 정리하면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가 양수니까 1이 돼버릴 거고 이때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x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0에서의 극한을 조사할 때 0의 우극한을 구할 때는 이 위에 거를 구해야 돼.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1이 될 거고 0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걸로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잖아. x가 0의 오른쪽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과 다르죠.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22번도 똑같을 거예요. 22번도 존재하지 않고 23번 존재하지 않아요. 23번 볼까요? 23번에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원하는 게 이거죠.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의 절대값 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나와 있는 걸 정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절대값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눕니다. x가 2보다 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누게 되죠. 그럼 위에 주어져 있는 것은 x-2분의 x 곱하기 x 빼기 2가 되면서 나눠주고 나면 x만 남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x 빼기 2, x가 2보다 작을 때는 분모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이 부분을 나누고 나면 마이너스 x가 남는 거죠. 이놈의 극한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2보다 클 때 절대값 x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를 구할 텐데 이걸 구할 때 2보다 크니까 이놈을 이용해야 되지. 리미트 x가 2에 우극한 여기다 x를 집어넣게 되면 그 결과는 2가 됩니다. 2가 돼. 2. 리미트 x가 2에 좌극한 절대값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그 결과를 구할 때 x가 2보다 작은 쪽 좌극한이기 때문에 이놈을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x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네들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 자체가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x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2가 있으면 2보다 큰 쪽은 y는 x라는 그래프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거고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가겠죠. 이쪽으로 그리면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겠지. 여기 비어있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여기가 원점 x축 y축 절대값 x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얘는 극한값이 없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죠. 분명한 건 얘가 2에서만 극한이 없죠. 3에서는 극한이 있어요. 3에서의 극한값은 3이 되고 그치? 1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다른 데서 극한값이 있는데 2에서만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없는 거다. 가우스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배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극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확장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가우스 함수도 같은 현상의 함수를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는 상황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 극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극한을 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리미트 x가 어떤 a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라는 극한을 구할 때 첫 번째는 x에다 a를 대입하는 거야. 딱 대입을 했더니 그 값이 그냥 어떤 특정한 값 하나가 딱 나와요. 이게 극한값입니다. 이게 극한값이야. 근데 이제 x에다 a를 대입하려고 했는데 x에다 a를 대입했더니 대입을 하는데
그 값이 결정이 안 되는 거지. 결정이 안 되면 그 결정이 안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냐면 첫 번째가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야. 절대값이 포함이 되고 그 절대값이나 아니면 이제 가우스 기호나 이런 걸로 이 가우스 기호와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값이 결정이 안 돼요. 그러면 함수에 대한 부분을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안 되는 상황들 절대값의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와 음수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고 가우스 기호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지.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1에 가까워질 때 가우스 x 이런 게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가우스 기호의 특징이 어떤 거야? 응? 한번 물어볼까? 가우스 1.3 이건 얼마가 되죠? 2 1 1 찍지 말고 하나로만 하자. 2 할래 1 할래. 가우스 1.3 2 2 1이에요. 그죠? 1입니다. 가장 가우스가 뭐죠? 가우스가 가까운 가장 가까운? 아니 1.3보다 작은 작은 정수지. 작은 정수. 작거나 같은 정수. 그래서 가우스 기호의 정확한 정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가우스 x라고 하는 이 기호의 특징이 정의가 x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가우스 기호야. 근데 이 크지 않다라는 말을 바꿔 쓰면 뭐라고 쓰면 되지? x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바꿔 쓰면 작은 x보다 작거나 같은 x보다 작거나 같은이라는 말과 같아요.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가 이게 이제 가우스 기호가 됩니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보통 만들어질 때 x라는 값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여기다가 x에다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얘가 n이 돼버리는 거예요. n. 1.3이라는 숫자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잖아. 그래서 1이 된 거지. 가우스 기호를 말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정수 부분. 1.3의 정수 부분. 1이 되는 거야. 1. 응? 가우스 안에다 파이를 집어넣어요. 이거 얼마나 되는 거야? 3 얘는 3이 돼야 돼. 파이가 3.14159하고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가우스 기호에다가 루트 5를 넣어요.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 얘는 2가 돼야지. 그지? 가우스 기호의 의미가 이런 거야. 조심해야 되는 게 음수일 때야. 음수. 가우스 기호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14 요거의 가우스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돼요. 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에 있을 때 마이너스 3.14가 여기 있거든. 응? 마이너스 3.14의 위치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3.14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제일 큰 건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응?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우스 x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따져요. 여기 나와 있는 가우스 x가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는 결정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보다 조금 크니까 1.0001 요거의 가우스 값은 1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거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뭐가 될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0.99999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0.9999하고 가까워지는 그 값의 가우스 값은 0인 거죠. 0. 얼마니까? 0이 정수예요? 아 예. 다시 점주세요. 그 녹음됐으면 안 되는데. 조심 안 됩니다. 0은 정수예요. 0은 정수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이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지? 가우스 값이요. 가우스 기호에 우리가 그 값을 가우스에 대해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가우스 x에 대한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a가 이거에 대한 결과는 a가 정수일 때는 이 가우스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 근데 a가 정수가 아닐 때 a가 정수가 아니잖아. 정수가 아니면 가우스 값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존재합니다. 리미트 x가 2분의 1에 가까워질 때 가우스 x의 값이 얼마냐고 물으면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주면 돼. 가우스 2분의 1. 가우스 2분의 1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5니까 0이 돼야 되지. 그지? 리미트 x가 루트 8에 가까워진대. 루트 8. 가우스 x.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루트 8 집어넣으면 돼요. 루트 8이 2. 얼마쯤 되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하지만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가우스 x는 얼마니라고 하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 3의 우극하는 3인데 3의 좌극하는 2가 되거든. 그래서 가우스 기호의 경우에는 이 값이 정수에 가까워지느냐 정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응? 26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26번. 리미트 x가 6에 가까워져요. 6. 근데 여기 2분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6에 가까워졌을 때 얘는 두 가지 상태를 확인해야지. 리미트 x가 6의 우극한이냐. 6의 우극한이면 이게 6. 얼마쯤 되니까 6보다 좀 큰 거니까 얘는 3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6보다 작아요. 6보다 작으면 5.9999 들어갈 거야. 걔를 2로 나누면 얘는 2에 가까워지겠지. 2.9999하고 나올 테니까. 그치?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 절대값 기호나 가우스 기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치? 좌극한과 우극한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극한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제일 위에 보면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12쪽입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x의 극한값이 알파, gx의 극한값이 베타일 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두 함수 fx와 gx가 fx와 gx 모두 다가 수렴할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한의 성질은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고 수렴하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성질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값으로 모일 때 f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잡았고요. gx의 극한값은 베타라고 했습니다. k 곱하기 fx. 그러니까 fx 앞에 어떤 상수가 하나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극한을 구할 때 우리는 그냥 k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된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k를 요 앞으로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fx의 극한을 구하시면 되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하고 gx가 더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fx 따로 gx 따로 극한값 구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 됩니다. fx의 극한값 알파, gx의 극한값 베타를 따로따로 그냥 더해주면 된다. 얘가 빼져 있으면 둘이 빼주시면 되고 곱해져 있으면 fx하고 gx가 곱해져 있어. 그럼 이때는 알파 곱하기 베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하고 gx가 곱해져 있으면 fx의 극한, gx의 극한을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주면 되고 나눠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fx의 이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한 극한을 구할 때도 베타분의 알파라고 답하면 됩니다. 단 여기 4번, 5번이죠. 5번. 여기서는 베타라는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베타가 0이 되면 그러면 얘는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한다. 오케이? 요거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27번부터 쭉 답을 해볼 거예요. 자, 27번 보세요. 27번. 연필 들고 바로바로 체크하고 갑시다.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샤프를 드세요. 자, fx의 1에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가 2니까요. 2가 곱해져 있으면 얼마 돼야 돼? 2. 아니죠. 2가 곱해져 있는데? 아니요. fx의 극한이 2인데? 나랑 다른 거 보고 있니? 영민아 얼마니? 4지. 그지? 4번.
너 이거 그랬거든요. 계속 마지막에 두 번이나 답하자. 못 들었어요. 자, 28번은 난 뭔데? 28번이요? 어, 저는 뭐 말했니 혹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말 안 했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9번은 29번은 지금 샤프심이 없었어? 그래. 32번까지 다 써봐봐. 32요? 32번까지 다. 28, 29, 30, 31, 32 다. 이건 될까요? 아니요. 9. 끝이야? 29번은 답 얼마 나오고? 9, 30번은 마이너스 6, 31번은 그죠? 제곱하면 되니까 fx 두 번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4, 32번은 마육. 자, 봐봐. 32번에 있는 걸 예로 들 텐데 얘네들이 이런 의미예요. fx하고 gx가 수렴한다라고 하면 마치 리미트를 다 따로 붙여주는 거야. 2gx면 2 앞으로 빼고 gx의 극한값 따로 구하고 분자의 경우에도 fx 따로 구하고 상수함수 5하고 4는 따로따로 구하게 되면 g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2 곱해서 마이너스 6 되고 상수함수는 그냥 5걸 5로 가는 거죠. fx의 극한값이 2고 4의 극한값은 4니까 이렇게 다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6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답하면 된다. 근데 이걸 갖다 굳이 이렇게 얘를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실수배되어 있는 실수가 앞으로 나오고 더해져 있고 빼져 있고 곱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들이 분모만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부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앞에서 이미 뭐 몇 가지 사용하면서 그냥 썼던 건데 여기 나와 있는 33번부터 36번까지에 대한 값들을 극한을 구하려고 할 때 그 33번의 경우에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진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것의 극한값을 구할 때 얘네들을 마치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3. 이게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할 건데 이때 뭐 3이 대입되면 9가 되고 2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3에서 얘네들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할 때 이 중간 과정 무시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극한의 성질, 기본적인 이 성질 때문에 여기 대입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각각이 전부 다 수렴하니까 굳이 얘네들을 갖다가 뭐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입해서 답을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밑에 있는 34, 35, 36번도 답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33번 내 풀었는데요. 대입해서 풀면 된다. 그 얘기 한 거야. 어디서 돼? 그 밑에 있는 세 문제도 다 대입해서 풀으라고. x에다가 3을 대입해라 이거는. 그 다음에는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4 대입해가면서 혹시 3 대입한 건 아니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지 맙시다. 조금만 더 버텨. 버티세요. 버티고. 일찍 끝내주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요? 10분 일찍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맞죠. 쉬는 시간 조금
아니요,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하고 쉬는 시간 빼먹은 만큼 더 할 수가 있어요. 준환이 바꾸니? 난 준환아 계속 할게. 다음. 그래서 34번은 답 얼마 나오고? 6. 35번은 마이너스 7. 36번은 2 나왔으면 매우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야기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우리는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우리 무한대나 0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무한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될 거고, 그치? 무한대에다가 어떤 특별한 상수값을 뭐 더해도 얘는 무한대가 될 거고, 무한대에서 C를 빼도 무한대가 될 거고, 무한대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무한대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를 뭐 나눠줘도 마찬가지예요. 양수로 나누면 양의 무한대로 그냥 그대로 갈 거고, 무한대를 음수로 나누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중에서 더하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의 결과는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쟤네들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형태들 중에서 무한소분의 무한소 0분의 0꼴의 경우에 0분의 0이라고 하는 게 누가 더 큰 0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갈 거예요. 0분의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런 형태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해 갑니다. 첫 번째 0분의 0꼴의 극한은 우리가 식을 변형할 건데 0분의 0꼴의 극한이 나왔어.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인수분해라고 하는 식의 변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인수분해.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이 극한은 우리가 극한을 구하려고 하면 일단 대입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 x에 2를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 되고요. 분자도 0이 될 거래요. 그러면 이놈에 대한 결과를 말할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변형을 통해서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하는 거지. 분모와 분자를 인수분해했더니 x-2, x-2, x-3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지워져 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남는 게 x 빼기 3만 남겠지.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여기 x 빼기 3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말할 수 있잖아. 이게 무한소분의 무한소. 여기서의 0은 진정한 0은 아니야.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없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 0과 0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 거야.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하여 0이 됐던 그 인수를 지우고 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알겠니? 응?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